그 다음에 오늘 강의 세 번째 주제는 영상관법에서의 영상과 본질 이 주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 남방에서 하는 윗바사나 수행, 대승의 불성을, 본성을, 본래 명목을 깨닫는 대승의 윗바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염지관 명상, 그리고 오늘 그 영상관법도 일종의 윗바사나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 좀 하려고 해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이라고도 부르고 표상이라고도 부르죠. 예. 영상은 프라티 빈바 이렇게 되는데 영자가 그림자 영이고 이미지 상입니다. 그래서 반영된, reflected, 반영된 이미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반영된 이미지가 있고 영상이나 표상, 심상들이 있고 그것들을 떠올려서 관찰하는 명상법, 즉 윗바사나 일종이죠. 이걸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먼저 사전에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게 현상과 본질이라는 거. 윗바사나 명상을 하는 것은 현상을 관찰해서 그 밑바닥에 공통된 본질적 요소를 관찰하는 거죠. 현대에서도 이게 대표적인 게 현상학이, 예, 현상학적 연구 그러잖아요.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현상 속에서 공통된 본질을 찾아내는 거죠. 후설은 이것을 본질 직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혼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러면 10명, 15명의 이혼,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혹은 남성들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걸 연구하고 싶다면 현상학적으로 연구하려면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경험 내용, 그 현상들을 자료 수집을 해야겠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그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면담을 하죠. 1인당 뭐 3, 4회씩 하고, 그러면 10분을 면담한다면 3, 40회를 면담을 하죠. 그래서 이혼 경험을 듣고 그런 이혼 경험에 이분들의 공통적 경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즉 경험 내용들은 현상에 해당되는 거고요. 현상. 그리고 그 공통된 10분의 공통된 부분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아픔이 있을 거고 그들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얼마나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법정까지 갔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합의했으며 이혼 이후에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외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전 과정을 10분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래서 그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는 거죠. 반대로 남성들은 반대로 또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고 그들은 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혼을 했으며 이혼 후에 그들은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또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의 그 경험과 그 경험의 그 공통된 과정을 밝히는 연구죠. 이런 연구를 우리는 현상학적 연구다. 근데 이런 현상학의 뿌리는요, 이 플라톤한테 있어요. 플라톤. 예, 예.
서양 철학에서 보면 플라톤이 있죠. 플라톤은 그 공통된 그 요소를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후설 20세기 때 와서는 그걸 보통 현상과 본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고 그걸 동굴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데 깨어보니까 동굴이었고 그 동굴의 벽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실제한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대학의 전신인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그 아카데미의 모토가 뭐냐 하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하학, 수학을 모르면 입학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플라톤 대화록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원이돼요. 원. 태양도 원이고 달도 원이고 아침에 밥상에 있는 그릇들이 다 원이죠. 그런데 그 원들은 크기가 다르고 또 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의 라인이 쭈글쭈글해진 경우도 있죠. 다양한 현상으로서의 원이 있고 그 모든 원에 공통되고 이념화된 원이 있죠. 그 원을 이데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데아는 절대 불변의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 절대 불변의 이데아를 모방하고 모사해서 이 현실의 현상으로서의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질이 선행하고 현상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러한 사유는 나중에 중세의 신학의 형성이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데아는 신이고 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모사하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먼저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실존 철학에서 사르트르, 여러분들 사르트르라는 말을 들어봤죠? 사르트르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실존, 즉 인간의 존재는 절대자에 의해서 어떤 숙명처럼 어떤 책임과 소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실존은 인간은 본질에 앞선다 이거예요. 우리는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외로워. 인간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가지고 있고 불안해. 왜 그러냐?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삶을 의미를 스스로 구축하고 만들고 스스로의 삶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주팔자 많이들 보시는데 사주팔자는 미리 정해졌대 우리 운명이.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결정론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나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는 정해진 게 없대요. 각자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개척해 간다는 거죠.
근데 플라톤은 그게 아니에요. 이데아가 있고 이 이데아에 의해서 나의 현실이 결정된다는 이런 의견이에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먼저 있었고 그 원리에 따라서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연역적 사유다 이러죠. 근데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귀납법이죠. 귀납법.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을 그 자료를 모아서 일반성을 인식하는 거죠. 이혼한 여성과 남성들의 경험을 한 사람씩 면담해 가지고 그 자료를 모으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으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 그 일반성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연구를 귀납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혼하는 방식과 절차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그런 다른 것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런 점이 있더라. 이게 물론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죠. 이게 엄격하게 둘 중에 하나만 옳다 이것은 없어요. 일부는 플라톤적인 이런 영역법이 옳고 일부는 귀납적인 것이 옳겠죠. 그래서 이 귀납과 이데아 이론은 순환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영역법에 의해서 영역적 사고가 귀납에 의해서 정보 수집에 영향을 주고 정보 수집이 일반적 판단을 하는데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진로와 형상은 그렇죠.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만들죠. 현실성은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양자는 이렇게 순환 과제예요. 순환적 이런 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해석학적 순환이다. 부분과 전체가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체에 대한 통찰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순환적 해석학적 순환이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런 철학적 논의가 있다는 거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불교 쪽에서는 이 영상과 본질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 프라티빔바 이게 범어예요. 불교 유식 불교예요. 그래서 이 학파를 영상문 학파다 그래요. 영상문이다 그래요. 이게 유식 불교에서 전문적으로 이쪽을 영상문이다 그렇게 하고 저도 역시 이 영상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저도 영상문 쪽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영상이란 도대체 어떤 뜻인가 먼저 한번 볼래요. 이 딕셔너리 할 때 여기 T가 아니고 Y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Sanskrit English 그래서 범어 영어 사전이죠. 범어를 영어로 해석하는 사전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1899년에 엄청 빠른 시일에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모니어 윌리엄스죠.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정벌 했고 인도의 문화를 연구해서 이렇게 범어 사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전에 보면 뿌라띠 빈바가 나와요. 그래서 뿌라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대해서 이런 뜻이죠. 먼 것을 향하여 무엇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 의식은 무엇을 향하여 있죠.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희망한다. 이것도 반드시 뭔가를 향해 있어요. 이럴 때 뿌라띠다. 그렇고 이 빈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그 해나 달의 디스크 그 원판을 빈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해나 달이 강물에 비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본래의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뿌라띠 빈바는 강물에 비춰진 달과 그런 그 본질에 관련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 바다에 비쳤다, 강물에 비쳤다. 강물에 비친 그 이미지는 태양과 달을 모사한 거고 리플렉티드 이미지, 반영된 이미지다 이런 뜻이죠. 거울에 앞에 서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비치죠. 그럼 거울에 비친 것은 내 모습이 반영된 거다. 리플렉티드, 미러드 폼이죠. 거울에 비춰진 폼, 형상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는 경상, 거울의 상이다. 냇물에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 영상이다. 그리고 그거 심상, 마음에 비춰진 거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표상, 마음에 의해서 presentation, representation 그 표상이 내 마음속에 다시 생기는 거니까 표상되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본질은 뭐고 영상은 뭐냐? 플라톤은 본질이 이데아돼요. 그러니까 이데아에 의해서 영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도 철학에서는요. 쌍끼야 이런 데라든가 미망사 이런 학파에서는 이 본질을 신으로 봐요. 신으로. 중세의 플라톤 이론을 중세에서 그 이데아가 신으로 보죠. 그리고 이 신의 모습을 만든 게 모사한 게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뿌라띠 빈바의 이 빈바 본질을 신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팔식에 저장된 그 종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있으면 C 드라이브에 입력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C 드라이브에 입력한 것을 그 화면에 띄우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띄워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뿌라띠 빈바. 표상이고 심상이고 영상이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밑에 있는 C 드라이브에 저장된 그 원본은 그게 본질이죠. 그 원본이 변형돼서 바깥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본도 그러면은 고정되고 불변이 아니죠. 이 원본도 변형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봐볼래요? 그래서 이 영상관법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본, 종자가 있고 그 종자가 의식의 표면으로 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의 표면으로 또 올라오는 이 경험을 새롭게 다시 재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다시 또 심층에 저장이 되고 심층에 저장된 정보가 그 종자 씨앗이 변형을 일으킨다. 그러면 변형을 일으키면 그것이 또 올라왔을 때 고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게 영상관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문제가 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 표상, 심상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떠올려서 관찰하고 그것을 다시 쓰고 다시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통찰, 윗바사나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의식이 그걸 다시 저장을 하죠.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원판이 수정되죠. 그럼 그 원판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것도 그 원판이 수정되기 때문에 고통이 치유가 되고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아무리 해도 재발하는 그 이유는 그 원판 자체를 바꾸지 않는 채 계속 바꾸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대화 상담은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잡초를 위에서 아무리 제거해도 뿌리를 그냥 방치한 채 아무리 그 표층적 수준에서만 치유하고 표층적 수준에서만 힐링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때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또 재발하고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영상관법은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씨앗, 종자, 비자라고 그러죠. 아래아식의 그 팔식에 저장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않고서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심층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볼래요? 원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경전 근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해신밀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해신밀경은 자시보살하고 부처님이 대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시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죠. 세존이시여 윗바사나 비발사나 삼마디에서 행해지는 그 영상은 여기서 윗바사나 삼마지라고 그랬는데 윗바사는 관찰하는 거고요. 삼마지는 그 대상에 집중되는 거죠. 대상에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대상이 뭐냐 하면 영상인 거죠. 또 그 소행,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인 거죠. 이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것에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니까 이걸 현대적 용어로는 영상관법이다. 이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의 대상으로서의 이 영상은 마음과 그것들은 이 마음과 같음이 있는가 다름이 없는가 물었어요. 다름이 있는가? 당연히 다름이 없다고 마땅히 말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나 저 밑바닥에 있는 씨앗 종자로서의 마음은 같은 거고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이 닮은 형상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사례에서 말했듯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인데 그때 그 경험이 그 종자로서 씨앗으로서 저장되어 있다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닮은 영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영상관법에서는 유식 심리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윗바사나 삼마질에 대해서 원칙 스님이 해신밀경 소에서 설명했어요. 원칙 스님을 소개하자면 원칙 대사는 그 손오공과 함께 인도에 여행을 다녀왔고 수많은 범어 책들을 문헌들을 싣고 와서 중국에서 번역 작업을 했던 사람이 현장입니다. 잘 아시죠? 현장 법사, 현장 스님.
이 현장 스님의 유명한 두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규기고 한 사람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규기는 나중에 현장의 제자가 후계자가 돼서 현장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갔고요. 이 원칙은 나중에 티벳으로 가가지고 이 티벳의 불교에 결정적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 티벳은 이 유식을 굉장히 중시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 유식의 핵심이 이 해신밀경이고 이 해신밀경에 대한 커멘터리, 해석책을 냈어요. 근데 국내에는 없었죠. 근데 이 해석한 게 그 티벳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국내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한국 불교 전서라고 하는 그 일권에 해신밀경 소라고 하는 부절로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신밀경 소에 의하면 해신밀경의 지금 이 대목 윗바사나 삼마지라고 하는 게 뭐인가요? 그래서 이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집중하여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신밀경의 이 원칙 스님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이 영상관법의 근거가 되는 고대 문헌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의봉기령 영이죠. 네. 본래의 것, 그 본질을 의지해서 영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영상의 의탁에서 관찰한다. 그렇죠. 이게 영상관법이죠. 예. 윗바사나 하는 게, 팔식 아리아식에 저장된 씨앗에 근거해서 그 영상을 일으키고, 닮은 영상을 일으키고, 그 영상을 관찰하는 게 영상관법인 거죠. 또 그래서 또 이 원칙 스님은 그 바슈반두는 그 바슈반두 석이라고 하는 이걸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슈반두는 세친인데 세친의 유식 30송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세친법사고 이 세친인데 바슈반두는 유식을 사실상 체계화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친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관법, 영상을 매우 강조했는데 한번 볼래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본질에 의지해서 영상을 일으키고 그 영상을 그 자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식 수행은 뭐냐? 유식 수행은 사실상 단절이 됐어요. 아마도 신라 시대, 고려 시대까지는 그 법상종이라고 하거든요. 법상이라는 것은 법의 이 영상이죠. 담마의 그 모양, 영상을 중시하는 학파, 법상종인데 이 법상종 고려시대 때 사실상 그 소멸이 됐고 현대에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상종의 수행 이론이 무엇인지도 현대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는 해신밀경과 원칙의 해신밀소에 의하면 영상을 본질 그 본래 종자에 근거한 씨앗의 영상을 떠올려서 그 영상을 관찰하는 이 수행법이 영상관법. 이게 유식 수행론이고 이게 오늘날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매우 중요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하나 볼까요? 영상관법 사례. 근데 이 영상은
같은 가족이어도 각각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추석날에 물어보세요. 아버지나 엄마에 대해서 영상을 떠올려라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시거나 계시거나 그 영상을 떠올라오면 같은 가족끼리도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현실의 엄마 아빠가 아니죠.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한 엄마 아빠를 우리들은 마음속에 알라야식 그 종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듯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구박받고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남성 이미지가 있다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나타나면 벌컥 화가 나는 여성의 경우처럼 이 아레아식 종자에 들어있는 이 영상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현재 내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 또 한 사례는 엄마가 전화가 오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이 여성은 나이가 50이 다 됐어도. 왜 그러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엄마가 자기를 공감 안 해주고 항상 자기를 무시하고 오빠를 더 좋아했고 오빠를 더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장면이 떠오른 게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6살 때 꿈을 꾸었는데 한밤중에 막 나무가 바닥에서 막 움터갖고는 막 천장을 뚫고 집을 부수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 때문에 울면서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그만 울어라. 맨날 울기만 하노? 이러면서 꾸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는 끽소리를 못하고 내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대.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장면이 이 영상이죠. 8식 아레아식에 저장된 겁니다. 다른 많은 경험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게 외상 스트레스죠. 이 딸한테는. 그래서 현재 엄마가 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는 거고 엄마가 뭘 요청하면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 받은 상처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심리 치료를 한다거나 또 혹은 심리 상담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영상관법에서는 당시에 그 울고 또 힘들고 꿈에 깨어났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떠올려서 그 장면에서 명상 작업을 하는 거죠. 명상으로는 그 장면에서 엄마한테 상처받은 그때 당시는 슬프기만 했죠. 그런데 내가 왜 슬프고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으며 그 슬픔이 어떤 생각에서 왔으며 그 슬픔의 밑바닥에는 엄마한테 무엇을 갈망했는지를 그때 당시는 통찰하고 윗바사나를 하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성찰하고 자기 내면을 직관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하는 게 영상관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엄마, 나쁜 엄마가 아니라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엄마 역할을 누군가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를 불러오셔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엄마가 잘못을 사과하고 엄마가 그때 매우 잘못됐음을, 그리고 엄마가 오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렇다고 딸을 덜 사랑한 거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사과하고 새롭게 엄마의 역할을, 새로운 엄마 역할을 해서 딸이 엄마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위파사나 영상관법이죠. 이걸 통해서 자기의 내적 성찰을 통한 자기의 내면의 경험을 수용하고 통찰하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 이 수용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의 용서와 엄마의 미안과 엄마의 사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엄마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이 딸은 엄마하고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내적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현실 속에서 맞는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점에서 효과적이다. 오늘은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명상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남방의 위파사나가 있고 대승의 위파사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위파사나 명상은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유식 심리학에 근거한 영상관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철학의 입장에서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고, 그리고 현상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자는 선순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은 보다 본질, 이데아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기독교나 인도 전통 철학이나 신학자들도 이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에 더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후설의 현상학, 그리고 실존 철학, 이런 쪽에서는 현상과 실존, 현존을 더 많이 강조한 학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유식 영상관법에서는 영상은 현상이지만 그 프라티 빈바, 그 본질에 관한 것은, 그 본질은 영원불변한 그런 이데아나 절대자가 아니라 심층 아래아식에 저장된 씨앗, 정보를 의미하고, 그런 씨앗과 정보도 순화되고 정화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그 영상관법을 그 심리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터전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요. 혹시 명상에 기반한 이런 위파사나 명상, 통찰 명상에 기반한 심리 상담 이런 과정에서 저희와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9월 21일 토요일
제 18기 모집이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론과 맞는 그 사례를 축적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도 함께. 즐거운 추석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